이번에는 이제 생면 파스타 준비했고요. 레몬버터 파파델레라는 이제 파스타 요리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생면 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식재료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밀가루, 강력분 준비되어 있고요. 같이 반죽에 사용할 계란. 이 계란은 이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노른자만 따로 사용할 겁니다. 파스타 면에 압착시킬 허브 하나 준비했는데 처빌이라는 아주 은은한 향이 나는 허브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소스 베이스를 만들 이제 식재료들 준비했어요. 치킨 스탁입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이제 닭을 우려서 만들었지만 집에서 번거로우시다면은 뭐 분말이나 액상으로 만든 거를 이제 물에 태워서 연하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준비된 살치참 돼지고기를 갈아서 여기다 가진 양념들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만드는 하나의 햄인데요. 그 소세지 같은 햄을 이제 이렇게 손으로 다 찢어서 먹기 좋게 준비된 식재료고, 버터, 그리고 타임이라는 허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레몬 버터라고 했죠. 레몬이 빠질 수 없겠죠. 레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치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치즈는 이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이제 소의 젖으로 만든 아주 고품질의 치즈고요. 그리고 여기는 페코리노 로마노라는 이제 양젖으로 만든 조금 더 콩콩하고 풍미가 좋은 치즈 두 가지 준비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 반죽을 먼저 시작해야겠죠. 면 반죽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계란을 이제 흰자와 노른자 분리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에 이런 그 푸드 믹서기가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집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반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넣고요. 밀가루는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 애들은 강력한 강력분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노른자, 그리고 약간의 소금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돌려주시면 돼요. 보시죠, 이렇게 노랗게 반죽이 됐는데, 반죽이라고 하면 왠지 덩어리가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뭔가 쿠키를 부셔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더 많이 쏟아서 꾹꾹 눌러서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파스타 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반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먹는 동안에도 쉽게 퍼지지가 않아요. 벌써 이렇게 한 덩어리의 반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숙성을 할 거예요. 랩으로 이렇게 감싸서 공기가 최대한 들어있지 않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싸줍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다른 걸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허브도 잎이 있고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가 좀 굵으면 면이 갈라지거나 그럴 수 있어서 최대한 이런 이파리 부분만 사용하고, 굵은 줄기는 뭐 이제 육수를 끓일 때나 같이 곁들여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약간 숙성이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반죽은 최대한 손으로 눌러서 얇게 한번. 저는 반죽기 방망이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 랩 이거 있죠. 이거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손으로 밀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젓가락보다는 좀 얇은 정도. 젓가락을 댔는데 젓가락이랑 두께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생각보다 많이 두꺼운 거거든요. 이 허브들을 많이 겹치지 않게, 공간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면을 접어줍니다. 가볍게 한번 이런 밀대로 눌러주고요. 벌써 이렇게 무늬가 보이죠? 빛에 반사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리는 곧 뭔가 먹는 예술품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파스타는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에 가깝죠. 그런 눈과 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을 할 건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정도를 먼저 재단을 해줄 거예요. 한 20cm 정도 될 것 같아요. 파파델레는 중요한 게 이 넓이입니다. 다른 파스타보다 확연히 차이 나는 넓이거든요. 근데 엄지손가락 두께를 썰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건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건조되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다음 소스 준비하고 몇 살분 물도 끓이고 하다 보면 딱 먹기 좋을 정도로 말라 있을 것 같네요. 마늘은
이렇게 통으로 쓰는 것보다 얇게 좀 점여서 레몬은 링 모양으로 슬라이스를 해서 이따가 같이 넣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준비가 다 돼 있고요. 파스타에서 이제 좀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맛있는 오일 베이스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름이 맛있으면은 그 나머지 소스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맛있게 기름을 뽑아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팬은 항상 어느 정도 열이 올라 있을 때까지 예열을 해주고요. 적당하게 기름을 뿌려줍니다. 먼저 준비된 살치차를 넣고 얘들을 약간 지그시 익혀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오일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이제 마늘을 첨가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불의 세기가 너무 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스불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한 약불, 중불 이하로 이제 유지해 주시고요. 자, 그냥 이렇게 그냥 볶음 요리처럼 맛있게 뭔가 색깔이 났죠. 이제 맛있는 기름 베이스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육수를 한 반 컵 정도. 그래서 한 번에 다 쓰지 마시고 조금씩 남겨주세요. 이제 면이 들어가면 또 수분이 줄기 때문에 농도를 맞추는데 또 사용할 겁니다. 이제 갈아 놓은 치즈를 넣을 겁니다. 천천히 저어주면서 녹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준비된 버터를 넣어서 천천히 에멀전 시킬 거예요. 절대 끓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준비한 타임 줄기채로 넣으신 다음에 드시기 직전에 줄기채로 뽑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파스타에서 중요한 거는 절대 막 찌개처럼 팔팔 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 조절을 은은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면을 넣기 전에 이제 불을 좀 낮춰 놓은 상태에서 슬라이스 2개 정도를 넣고요. 콕콕콕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레몬즙이 안에서 터지면서 산미가 올라오게 돼요. 잠시 불에서 빼놓겠습니다. 이제 면을 삶을 면수 준비했습니다. 면수도 그냥 맹물에 삶는 것보다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소금 약간 이제 국간 정도? 약간 미역국 짭조름하네? 라고 느껴지는 간 정도가 그 정도 간을 이제 먹였을 때 면에서도 조금의 간이 들어가면서 이제 소스랑 겉돌지 않고 훨씬 더 좀 더 맛있게 삶을 수 있는 정도의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비했던 이제 면을 삶을 겁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으셔야 돼요. 면이 고온에서 확 익어야지 훨씬 더 유지력이 좋고 식감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약간 면이 살짝 떠오르는 정도. 잘 삶아준 면에 면수를 잘 털어내고 이제 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소스를 머금기 시작해요, 면도. 그러면 수분이 조금씩 들어주면서 약간은 찰랑거리지만 살짝 농도가 생길 때까지 잘 졸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소스가 약간 농도가 생겼죠. 근데 생면은 수분을 먹기 때문에 너무 걸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찰랑거리지 않는 그 시점에서 멈춰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의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눌러줬던 레몬들을 이렇게 장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허브합차 파파델레 레몬버터 살치차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집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된 파스타 한번 제가 시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게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살치자에서 나오는 그런 고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진 향과 맛, 그거를 또 눌러주는 약간의 산미가 더해지고, 아까 치즈를 넣었잖아요. 여기서 아까 간을 할 땐 소금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즈에서 오는 감칠맛과 이 풍미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느껴집니다. 이렇게 뭔가 조금만 정성을 더 기울이면은 정말 이때까지 드셔보지 못했던 그런 카테고리의 파스타를 집에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